안녕하십니까. 도로를 읽어주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이었던 고려시대 향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국방에 가시면은 지금도 구매 가능한 그런 도록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기, 향로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향로는 고려시대 이제 불교 이제 기물과 또는 왕실에서 사용했던 기물들로 나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용기이고요. 보통 다리가 3개인 것, 그리고 둥근 받침이 달린 것, 긴 손잡이가 달린 것 등의 형태로 나뉘어 있으며 이 3가지로 오늘 이 도록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향로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계속 사용이 됐었는데 고려시대 이전에는 금속, 청동기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고려시대 때 청자로 만들어진 것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향과 향도구, 향에 불을 붙여 연기를 발산하는 것을 소향이라고 합니다. 고려 왕실 의례에서 사용을 하거나 불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을 선향, 요즘에는 선향이 많이 있죠. 기다랗게 만든 것을 선향이라고 하는데, 선향 말고도 이렇게 모양을 아빈 찍어서 만든 것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향 중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향들도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침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침향은 또 그 효능이 뛰어나서 세종대왕께서는 항상 몸에 지니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런 향 문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또 더 높은 단계의 향 문화였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 젓가락과 향 숟가락, 그리고 향병. 우리가 출토품으로 젓가락, 숟가락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젓가락이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은 향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청동기 시대 때 어떻게 생겼는지 우측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도안이 남아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이것을 토대로 청자로 똑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센치부터 해서 도안까지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려 말에 이제 향로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고려 시대만의 향로는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의 그 도안과 거의 비슷하지, 양식을 따르긴 하지만 고려 시대만의 독자적인 형태와 모습을 띠면서 그 인기도 일본에서 이제 그림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화려하고 또 멋진 이제 향왕까지, 조금 이따 나온 향완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세기 남송 시대 때부터 이제 14세기 원나라, 공통점은 그런 문양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은입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됐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양들이 단조로워졌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그런 문양 이외에도 이런 동물 형상들을 올리고 또 기린, 상상의 동물까지 올려서 입에서 연기가 폴폴폴 나오는 멋진 풍경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기물들은 향완인데요. 향완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기물입니다. 향완의 특징은
이제 몸통 부분에 글자가 범어로 네 글자가 적혀 있고, 구연부 전 부분에는 글씨가 적혀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인데, 간혹 글씨가 적혀 있으면 6글자가 적혀 있고, 그 기물은 연대에도 좋고 또 많이 희소하다고 합니다. 자, 정말 아름답죠. 은입살을 정말 강렬하게 넣고 금까지 사용해서 넣은 향완입니다. 우리 도자기 만들듯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향완에는 명문이 적혀 있어서 어디서 사용됐는지 또는 연대가 언제인지가 나와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3족, 4족 향로에서 향완을 보셨고, 손잡이가 달린 진병향로는 이게 손잡이 모습에 따라서 장미형, 사자진, 병진, 무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뉘어진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은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도로고 실제로 보시면 상식, 또 상식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쭉 정독을 한번 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아, 고려시대 때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용됐고 또 이러한 사용 방법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문헌에 다 남아있진 않고요. 대부분 그림이나 조각들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사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힌트를 얻는다고 하네요. 사자 진병향로 통일신라 9세기. 향원 같은 경우에는 11, 12, 13, 14세기인데 진병향로 같은 경우는 더 연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양들도 봐두시면 도자기에서 가끔 보여요. 얼굴이라든지 이런 몸통에 이런 모습들이 도자기에서도 보입니다. 문양과 이런 형태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다른 기물들과 접목해서 보았을 때 그 기물의 연대 또는 진가를 판단하는데 교양으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두셔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고려시대 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형태, 이제 고리에 걸어서 매달아 놓는 향로는 고려시대만의 유일한 기물이었다고 해요. 조선으로 넘어와서는 또 이런 기물이 없었고요. 중국에서도 없었고 일본에서도 없었고 고려시대 때에만 이렇게 공중에 걸어 놓는 향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더 귀중한 유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국립청주박물관에 갔을 때 이 자, 마지막으로 초를 꽂아 놓는 이제 청동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도 연대가 1168년 명문이 적혀 있다고 해요. 함께 출토된 발견된 기물들이 다 명문이 적혀 있어서 연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는 조선시대 때도 계속 만들어졌고 조선 후기 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와 그 사용 용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백제 항아리, 그리고 유천리, 고려청자, 고려시대 향로, 흑그리비준, 조선시대 제기 도록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한 권 한 권이 두께가 한 1cm 정도 됩니다. 많지가 않아요, 페이지가.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고 이미지로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참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네, 다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서 보실 수가 있고, 아직 절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에 가셔서 구입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점은 국립박물관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박물관의 도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주 가면 전주 거만 팔지만 국방에는 전주 것도 팝니다. 천안 것도 팔고요. 예를 들어 또 청주 것도 팔고요. 다 팔아요. 그래서 국방 도록을 구입하실 수 있는 스토어에 가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쇼핑하시면 참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도로고 읽는 남자 좀 짧게 준비해 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유천리 고려청자를 좀 이미지적으로 돌려보면서 우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항상 도움이 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